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종 센서의 내부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냉각수의 온도 센서, NTC를 이용한 선미스터 전압값의 변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랩 센서, 진공으로 저항, piezo 값을 변화시킨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온도에 의한 전류값을 변화한다. 온도에 의한 건 아니죠. 산소의 농도에 의한 겁니다.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 변화, 가변 저항을 이용한 전압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오투 센서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투 센서는 또 람다 센서라고도 하고 있는데 오투 센서는 일반적인 전압을 이용하고 람다 센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람다 센서 공통적으로 같이 그냥 오투 센서 또는 람다 센서라고 부릅니다. 산소 센서는 배기가스 내의 산소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작업처럼 들리지는 모르지만 오투 센서는 실제로 어떤 차량이든 가장 중요한 센서 중 하나이며 최적의 배출을 위한 공기와 연료의 사이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가 너무 많으면 탄화수소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연료가 너무 적으면 질소산화물, 일소산화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오투 센서는 이 혼합물을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투 센서입니다. 그래서 델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고품질의 OE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투 센서는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위해 검증된 OE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오투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 센서 고장 시에 엔진의 미팅 영향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공정 시 상태가 불안정하게 된다. 다음에 어미오 시기에 검은 연기가 배출할 수 있다. 배기가스 중에 CO 및 HC가 증가될 수 있다. 냉간 시동성이 양호하다. 온도 센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냉간 시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제어 점화장치에서 ECM에 입력되는 정보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4번 엔진 회전수 신호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 매니필드 압력 센서 들어가야 됩니다. 엔진 오일 압력 센서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일 센서까지 온도가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힘을 받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반도체의 성질. 힘을 받으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저 효과인데 피해저 효과를 보겠습니다. 물체에 압력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압전 효과라고도 합니다. 압전 효과. 그래서 압전 효과와 피해저 효과는 같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해저 효과. 피해저는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피해저 효과 또는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피해저 효과가 되겠습니다. 피해저 효과. 자, TPS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TPS. 트로틀 포지셔닝 센서. 4번 공기류인 센서 고장 시 TPS 신호에 의해 분사량을 결정한다. 고장 시에 TPS 신호에 의해 분사량을 분사한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에서는 변속식이 결정해주는 역할도 한다. 자동 변속기에서는 변속식이 결정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검출되는 압력이 범위는 0에서 12V 같이. 그다음에 가변 저항기는 그리고 그다음에 스로틀 궤도량을 검출한다. 여기서는 자, 밑에 한번 쪽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TPS 관련된 건데 먼저 이슈에서 센서 전원 5V가 인가된다. 가속 시에는 트로틀 밸브의 궤도가 커짐에 따라 센서 전원 단자와 신호 단자 간의 가변 저항 값이 감소하여 출력 자극이 커지고 다음에 반대로는 감속 시에는 가변 저항 값이 증가하여 출력 자극이 작아진다. 즉 센서 출력 압력은 스로틀 밸브의 궤도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온도가 보면 0.05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각도는 이제 나와 있는 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위 그래프에서 보면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스로틀 밸브 궤도량에 따른 전압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 N 출력 자람을 나타내고 점선 T 같은 경우는 오차 한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닫혔을 때 전압은 약 0.2V 정도이며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약 4.7V 정도가 된다.
제어 시스템의 정확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저항 레일이 2개인 타입, 즉 출력 전압이 2개인 타입의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타입은 다른 센서들에 의해 부하를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통하여 감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트로틀 밸브의 각가속도, 각가속도, 공전 부분 전압, 그다음에 전부하 등 작동 범위의 인식, 주 부하 센서의 고장, 비상작동 신호 센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보면 전압은 우리가 검출하는 전압은 0에서 12V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트로틀 밸브의 센서는 공기 유량, 고장 시에 TPS 신호의 분사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는 변속시기 결정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이고 트로틀 밸브의 궤도량을 검출하는 것이 TPS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LPG 기관에서 믹서의 스로틀 밸브 궤도량을 감지하여 ECU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 자, LPG 기관에서 믹서의 스로틀 밸브 궤도량을 감지하여 ECU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트로틀 위치 센서가 되겠습니다. 트로틀 위치 센서. 자, 기관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는 기관의 회전수는 뭘 쓰냐면 크랭크 포지션 센서를 쓰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ECU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 속하는 액추에이터 등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다수의 센서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ECU에서 연료의 기본 분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엔진의 회전 속도와 부하를 나타내는 부하이다. 이들 중 주제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공기 흡입량, 트로틀 밸브의 궤도,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 엔진의 회전 속도 등을 계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엔진의 기관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ECS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ECS,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 자, 가속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고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현가장치 지시등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공기 AFS에 해당되는 공기 에어플로우 센서가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엔진에서 냉간 시 점화 시기 제어 및 연료 분사량 제어를 하는 센서는 냉간 시의 점화 시기 제어 및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센서는 우리가 수온 센서, 즉 일정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이젝터에 지시를 내려주는 수온 센서가 지시를 주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서버 기구에서 컴퓨터 신호에 따른 기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 ISC 또는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또는 이제 아이들 에어 컨트롤, 공회전 조절 장치입니다. RPM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입니다. 정차 상태에서 에어컨, 라이트 등을 작동하게 되면 전기 소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엔진 출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회전 시 이런 전기류 작동은 불안정해지는 엔진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IS 스피드 컨트롤이, 자, 엔진 부조를 예방하여 떨어지는 엔진 출력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개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자,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보조기에서 컴퓨터에 따른 기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전 속도를 갖다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흡기 건로에 설치되어 칼만 와류 현상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는 우리가 공기 유량 센서. 칼만 와류는 초음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 제어 계통 중에 입력 계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자, 대기압 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전 제어 속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 센서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럼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자,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ABS, 자, 필립스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유닛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이드로 유닛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라본의 크랭크 앵글 센서는 약간 답이 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ABS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가 그 주요 구성 요소는 제어 장치, ECU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유닛, 다음에 필 센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 CU 들어갔고 빠지는 것은 크랭크 앵글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극히 소형이고 경량이다. 내부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 보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다음에 리얼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보면 고온에서는 반도체의 약점은 가장 고온에서 작동을 안정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약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를 감지하는 것. 스로틀 밸브의 연결을 제공하는 것은 스로틀 포지셔닝 센서 TPS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신호가 희박으로 나타날 때 연료 계통의 점검상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연료 필터의 막힘 여부는 봐야 되겠다. 그렇죠? 연료 펌프의 작동 전류 점검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전원 강화 여부도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의 막힘 여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산소 센서하고는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릴리프 밸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ABS의 구성료가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나왔는데, 자, 휠 스피드 센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닛 들어갔고, 모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리프 센서.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계기판의 속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고장 부품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계기판의 속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 1번의 차속 센서가 가장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차속 센서가 가장 고장날 가능성이 많겠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평가 장치에서 사용되는 센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평가 장치 ECS에 사용되지 않는 센서는 차속 들어가야 되겠죠?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TPS 들어가야 되겠고 냉각수 온도 센서는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ECS에서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정비 시 적절한 점검 조건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2번 AFS 그 다음에 시동 상태 맞죠? 그 다음에 컨트롤 릴레이 점화 스위치 그 다음에 크랭크 각 센서 크랭킹 상태 열린 상태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은 주행 중 감속 상태 이거하고는 별로 큰 상관은 우리가 없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되는 센서로 틀린 것은 아날로그 센서가 출력되는 것. 자, 옵티컬 방식의 크랭크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흡기, 그 다음에 수원. 2, 3, 4번은 아날로그로 있고, 그 다음에 옵티컬 방식의 크랭크 코드는 우리가 디지털로 나타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동 변속기 제어 시스템을 입력과 제어, 출력으로 나눌 때 출력 신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출력 신호. 자, 1번 차속, 2번 유온, 그 다음에 3번 펄스 제너레이터, 4번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 답은 그래서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가 이게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가. 자, ABS를 입력. 제어 출력으로 나눴을 때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입력 신호가 아닌 것. 자, 스피드 센서. ABS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위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 전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입력이 아닌 것은 모터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모터 릴레이. 자, 트랜지스터.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트랜지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저마늄, 규소 등의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 신호 및 전력을 증폭하거나 스위칭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가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보면 증폭 작용은 맞죠?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등의 리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은 맞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기관에서 인젝터의 용량 분사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인젝터의 연료량의 분사를 주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산소 센서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유량이 틀리니까.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도 마찬가지로다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인젝터의 연료의 양을 분사량을 정해주게 됩니다. 핀 서모메타는 상관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 NTC를 핀 서모메타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특성 서모메타, NTC를 사용하는 핀 서모메타 센서는 계속되는 냉방으로 증발기가 빈결되는 것을 막는다. 증발기 코어의 온도를 감지 약 0.1에서 1.01도씨 이하일 경우 에어컨 릴레이 출력 및 전원을 차단하여 압축기 작동을 정지시키며 AQS의 센서와 일체형으로 장착기도 한다. 이건 핀 서모메타가 되겠습니다. 증발기의 빈결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핀 서모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QS 센서라는 것은 이제 에어 퀄리티 시스템, 그래서 유해 가스 차단 장치를 우리가 AQS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AQS 센서와 같이 달려있는 것들이 핀 서모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연료 분사 장치에서 산소 센서의 설치 위치는 어디냐? 이거는 배기 매니폴드 또는 배기관 쪽이라고 그랬죠. 다음, 계기판의 엔진 회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결함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의 원인. 우선은 보면 계기판의 엔진 회전기는 제가 비클 스피드, 그다음에 CPS, 크랭크 샤프트, 그다음에 맵, 그다음에 CTS, 쿨란트 템플레이션인데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CPS, 크랭크 샤프트 포지셔닝 결함이 되겠습니다. 자, 엔진 회전기가 돌지 않을 경우, 크랭크각 센서가 불량일 경우에는 공회전 주행시 및 정차 시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그 다음에 냉각 및 열관 시동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행에 간헐적으로 충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출발 급제 동시에 울컥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조 현상 및 출력이 저장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CPS, 크랭크각 센서가 크랭크샤프트 결함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점화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노킹 센서가 되겠습니다. 노킹 센서. 그래서 PCB, 포지티브 크랭크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PCB의 역할. PCB 일부는 연소가스가 피스톤링을 틈새를 지나 크랭크 케이스에 쌓여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장착된 밸브입니다. PCV는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 역할입니다. 크랭크 케이스에 쌓이는 연소가스를 블러바이 가스라고 하며, 블러바이 가스는 고온 상태이며 연소 직후의 상태라 산성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오일팬에 있는 오일들을 빨리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PCB를 부착하여 PC 흡기 매니폴드로 순환시켜 연소실로 잘 들어가게 연소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PCV에 대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소가스와 블러바스를 다시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순환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보겠습니다. BCS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BCS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1차례 나왔었는데, 자, 차고 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향률 각도 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속 센서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휠 스피드 센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속도 G 센서가 사용되는 전자대응체는 뭔가 에어백, 이것도 1차례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서 크랭크각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크랭크각 센서의 역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크랭크 앵글 센서는 크랭크 센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라고도 하며, 약어로는 CAS, CPS, KPS 등을 사용한다. 크랭크 앵글 센서는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기능 외에 피스톤의 상사점을 인식하고 크랭크의 회전 각도에 따른 피스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검출된 엔진의 회전 속도는 연료의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며, 피스톤의 위치는 연료 분사 장치와 점화식이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됐습니다. 연료 분사 위치 결정했죠? 피스톤 위치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식이 결정했죠? 냉각수 온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전자제어 엔진에서 연료 분사 피드백 제어에 가장 필요한 센서는, 피드백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자, 전자제어 차량 흡입 공기량 계측 방법은 매스 플로우 방식과 스피드 덴시티 방식이 있는데, 매스 플로우 방식이 아닌 것은 핫필름식, 데인식, 칼만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스 플로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맵 센서식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 유량 센서에는 열선식, 그 다음에 연료막식, 그 다음에 칼만화식 맵 센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이제 맵 센서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LPI 엔진에서 연료의 부탄과 프로판의 조성비를 결정하는데 입력 요소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LPI 엔진. 자, 크랭크각 센서, 그 다음에 캔각 센서, 그 다음에 이번 연료 온도 센서하고 연료 압력 센서, 그 다음에 공기유량, 기온도, 그 다음에 산소 센서, 메가손인데, 저는 LPI 엔진에서는 연료 온도 센서하고 연료 압력 센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조향 장치에서 차속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차속 센서의 역할은 첫 번째, 차량이 정지 상태인지 주행 상태를 구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 상태인지, 그 다음에 정지 중인지, 차속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정지, 그 다음에 나오면 주행 중으로 판정을 한다. 우선 주행 중인지 정지 상태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정지 시에는 주 목적이 기준 RPM을 맞추고 회전수를, 그 다음에 부조가 없도록 점화 시기가 ISC 밸브를 최대한 조정하지만, 주행 중에는 ISC와 점화 시기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조향력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다. 자, 주행 계기판에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점검해야 할 곳은 어디냐? 온도계가 그러면 온도계가 작동하지만 일단 냉각 수온 센서를 먼저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저 저항을 이용한 센서는 뭐냐? 피해저는 많이 나왔습니다. 매니폴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FS 되겠습니다. 피해저고. 그 다음에 전자제어 점화 장치에서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순서는 첫 번째 이따 보겠습니다. 자, 각종 센서에서 ECU로 들어가서 ECU에서 파워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각종 센서에서 ECU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점화 시기는. 자, 부특성 가변 센서를 이용한 센서는 무엇이냐? 부특성은 우리가 소원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소원 센서. 썸미터는 여기 두 가지로 PTC, 그 다음에 포지티브 템플리처 코에피션트 타입과 그 다음에 NTC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는 NTC, 두 가지 타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맞는 것은 공연비 피드백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전압은 0.9, 0.1 이런 식으로 농무 수박을 구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가 피드백 제어를 할 경우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대기와 배기가스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압식 전자제어 파워 스테링 ECU의 기본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차속 들어가야 되겠죠? 파워 스테링, 그 다음에 스트로틀 포지션 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향각 들어가야 되겠죠? 3번은 파워 스테링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크랭크 축 포지션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소자는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SRS 에어백이죠? 점검 시 반드시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한 후 5분 정도 대기한 후 점검한다. 이는 ECU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콘덴서다. 즉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전해량을 방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콘덴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 고장 시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은 공전 상태가 불안전하다. 당연하죠. 엔진 시기에 검은 연기가 배출될 수 있다. 그렇죠.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니까.
배기가스 중에 CO, HC가 증가될 수 있다. 네, 불안전 요소가 합니다. 냉각 시동성이 양호한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흡입 공기량 측정에서 출력이 전기 펄스 신호인 것은 무엇이냐? 전기 펄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칼만 와류식, 초음파를 이용한 칼만 와류식이 되겠습니다. 칼만 와류식. 자, 가솔린 기관에서 배기가스에 산소량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실내 연소리 높은 악기 농도는 어떤 상태일까? 희박한 상태가 되겠죠.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희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특성.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내려가는 반대가 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센서는 무엇일까요? 자, 온도수, 냉각수, 온도 센서. 6차례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맵 센서. 점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냉각수를 갖다가 80에서 90도 정도를 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X를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오토인 경우 N 또는 PH. 그 다음에 스티어링 클도 중립에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램프, 전기, 냉각팬, 부장품 모두 온 상태가 아니라 오프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오프 상태. 그래서 맵 일반은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맵스, 매니폴드 업솔루트 프레셔 센서. 맵 센서는 반도체식 압력 세스의 한 종류로 가솔린 엔진이 크랭크축이 회전하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공기에 유압되는 스로틀 밸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관 내부에는 진공 부합 상태가 되어 그 크기를 정기적인 신호로 ECM에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기식 압력 센서에는 다이아프라감을 이용한 정전 용력식과 앞저항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보시에서 발표한 디젝션 제트로닉 시스템에서 사용한 압력 센서는 정전 용력식 압력 센서이며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압력 센서는 앞저항식 반도체 센서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2번이 되겠습니다. ABS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각속도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각속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 측정 방식 중에서 발열체와 공기 사이 열 전달 형식을 이용한 것이 무엇이냐? 또는 열선식 질량 육조 방식이 발열체와 공기 사이 열 전달 형식을 이용한 것은 열선식이 되겠습니다. 열선식. 할 만은 초음파를 이용하고 되겠습니다. 자, 유압식 전자제어 동력장치에서 컨트롤 유닛 ECU의 입력 요소는 무엇이냐? 동력장치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차속, 차량의 스피드, 차속 스피드가 차속 센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가솔린 분자 장치에서 기관의 각종 센서적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스로틀,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 그 다음에 프랭크, 그 다음에 인젝터. 그래서 인젝터가 입력되면 출력식 가까운 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 입력 센서가 아닌 것은 이것도 입력 센서가 아닌 것입니다. 차속, 그 다음에 조향힐, 그 다음에 차고, 임팩트 센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센서. 전자제식 자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센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자동 변속기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온 센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유온 센서 커넥터 들어가야 됩니다. 펄스 제너레이터 AB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비터 스위치 들어가야 돼요. 솔레노이드 밸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 센서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전자동 에어컨 시스템의 ECU에 입력되는 센서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외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척보 센서, 일사 센서, 내기 온도 센서. 이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